이제 순간 부분에서 이제 모먼트라고 하죠. 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영어로 모먼트라고 하는데 사는데 느린 시간만 필요한 건 아니다. 205쪽에 나오죠. 205쪽 제일 위에 때로는 한순간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나오죠? 어느 날 내 자전거에 펑크가 났다. 연구차 다른 나라에 있었던 데다 공구도 없었기 때문에 뭐 나오죠. 하여튼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놨어요. 뭐 20분이면 됩니다. 뭐 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삶이라는 거는 느린 시간도 중요하고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7쪽을 보세요. 207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조미료에 비유할 수 있다. 이 표현 참 멋진 것 같아요. 조미료가 없어도 요리를 할 수는 있어. 조미료 없어도 요리는 돼. 근데 좀 맛이 좀 이상하죠. 요즘 무슨 액젓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하면 뭐 요리 못하는 사람도 요리 잘 되잖아요. 조미료가 들어가면 아무리 밋밋한 요리도 맛있게 만드는 감칠맛이 더해진다. 가장 맛있는 순간은 번개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어떤 아까도 이제 계속 커넥팅 닷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작은 지점 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나에게 멋진 순간이 된다는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1쪽 보세요. 211쪽. 211쪽에 보면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관계적이다. 이 관계적이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지 않으신 분은 그래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막 갈아낸 커피콩 향기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런 것이 순간의 기쁨이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실을 짜고 연결해서 운명과 나를 화해시킨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rom moment to moment라고 그래요. from moment가 순간이잖아요. to moment.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짧은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큰 행복이 된다는 거죠. 216쪽에 가보면 216쪽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216쪽 세네카는 철학자죠. 평생 매일 평정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했고 스토아 학파의 마지막 철학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쓴 분이죠. 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으며 순간을 통해 삶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순간순간을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 만족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토아 학파에서 스토이시즘이 연결되는 건 알죠? 스토아 학파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스토이시즘이라고, 스토이시즘. 이게 이제 금욕주의라는 뜻이에요. 스토이시즘이란 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16쪽에 나오죠. 216쪽 마지막 단락. 이 스토아 철학은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절제를 권장하고 열정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금욕주의. 내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절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225쪽을 볼까요? 225쪽. 거기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225쪽 보셨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지금 여기는 아까 설명했고 세 번째 단락. 순간의 장점은 명확하다. 축구가 예술이나 종교와 달리 감동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다. 순간의 실망은 적어도 기쁨만큼이나 빨리 중반하지 않는가. 축구의 황홀한 순간과 비극적인 순간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트롤처럼 녹아. 이 말 혹시 아세요? 트롤이라는 게 TROLL이라고 그래요. 트롤. 그 트롤처럼 이 말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트롤은 TROLL인데 이 북유럽의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상당히 괴물같이 생겼고 마술을 부리기도 하는데 햇빛에 노출되면 부풀어서 터지거나 돌이 된대요. 햇빛에 이게 노출되면. 그런 이제 트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번 다음 주말에는 항상 새로운 경기가 열리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팀, 우리가 이제 특히 축구 같은 경우 그러잖아. 우리가 야구든 축구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도 새 시즌은 기다리겠죠. 뭐 10개의 팀에서 내가 꼴등을 했다고 해서 그 꼴등의 팀이 내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 줄에 이제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에는 놀라움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과연 한국이 4강에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거 한국 4강하고 밖에 나가니까 뭐 대한민국 뭐 이게 뭐 빰빰빰빰빰 하고 막 뭐죠? 경적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 제가 이때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교수들이 심사하러 이제 갔는데 심사는 안 하고 막 킵급하고 앉아 있고 야 진짜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2002년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특히 그 뭡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에는 놀라움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말도 참 멋있는 것 같고 233쪽에 보면 그 첫째 줄에 나오죠. 놀라움과 호기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뭔가 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뭔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학을 하든 뭐라든 특히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든 이 호기심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어찌라고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이걸 막 깊이 있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통제되고 엄격하게 계획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놀랄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새롭고 예기치 못한 것을 경험하는 놀라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없다라고 나왔죠. 인공지능 호기심이 없어. 사람이 뭔가를 입력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뭔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 앞에 이제 이런 말 나오죠. 거기 234쪽 보세요. 234쪽에 보면 순간, 장기적인 시간, 마지막 단락, 영혼의 시간, 우리의 실이 짜여 있는 세 가지 좌표계다. 비슷한 통찰. 통찰을 여러분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써보세요. 왜 인사이트라고 하냐면 인이 아니죠. 안. 사이트가 본다는 거죠. 통찰력은 안을 본다는 뜻이에요. 내 안을, 내면을 보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친밀한 공간과 고결한 공간처와 작은 여기의 공간과 큰 저곳의 공간 사이의 변화가 삶의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삶은 작은 개인부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혹은 만나지 못할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지만 정말 다양하죠. 궁극적으로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은 뭐다? 이제 균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달려있다. 밸런스. 여러분 밸런스. 여러분 밸런스가 균형인 건 다 알아. 그렇죠? 근데 밸런스에 또 다른 뜻이 있어. 이거 아신 분 영어 실력 짱인데. 밸런스에 또 다른 뜻. 이건 모르실 거예요. 이게 잔고란 뜻 있어. 통장의 잔고 알죠? 잔고. 대차 대조표 할 때. 그렇죠. 대차 대조표. 이 상업 공부하셨나 봐. 대차 대조표까지 나오시고. 잔고란 뜻이 있어. 밸런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매출, 매입 이런 것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잔고라는 것은. 그러면 자본 잠식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여튼 밸런스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생의 의미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써놓은 게 이제 여기 균형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균형이다. 그래서 거기 그 241쪽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거기 보면 균형이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렇죠? 의미학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동양 서양을 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느끼는 게 여기서 저는 제가 동양학적인 공부를 좀 해서 보니까 우리가 주역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들어간 게 이제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플러스는 양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 음이 돼. 음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 양이 돼요. 참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양괴고요. 이 중간이 터진 게 음괴예요.
주역을 보면 이렇게 괴들이 막 이게 양괴, 음괴가 막 결합돼 있어. 그래서 이 주역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다 붙어 있어. 이걸 이제 뭡니까 그 건위천계라고 해요. 건위천. 이렇게 다 터 있는 게 6개가. 이거 뭐라고 할까요? 곤위지계라고 그래요. 곤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뭐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곤이지로. 근데 마이너스가 끝나면 다시 뭐가 돼? 플러스가 돼요. 이게 주역. 여러분 주역을 보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너무 머리 아파. 주역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알면 돼.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된다? 양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남자도 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남자는 이 가슴이 음이잖아요. 안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이라고 해서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음이라고 해서 음만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걸 막 쏘는 게 이 주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균형 없이는 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상은 동아시아의 음과 양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맞죠?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주역에서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냐?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이게 뱀이야, 뱀.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뱀이잖아요. 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뱀의 이 머리가 꼬리라고. 그럼 뭐 이 머리는 꼬리를 물고 있죠. 뭔 말인지 몰라요? 뱀의 꼬리 이게 뱀 꼬리 아닙니까? 이렇게 뱀 꼬리 이렇게 안 생겼어요? 뱀 꼬리를 얘가 물고 있죠. 모르면 넘어가요. 그다음에 얘도 뱀 꼬리잖아. 뱀 꼬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이렇게 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고.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의미의 중용을 찾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훈계 없이 비슷한 메시지는 다르다. 이 중간과 균형은 다르다는 건 다르죠. 균형이라는 것은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고 중간은 뭔가에 그냥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중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는 거는 동양어로 말하면 중용하고 같이 중용. 그렇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아무리 상대를 좋아한다고 해도 서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웅동체가 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최악이다. 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천, 상대와의 상호 보완성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이제 이성의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한 게 서로 있는 거예요, 맞죠? 남자가 부족한 여자가 있고 여자가 부족한 남자가 있고 이렇게 뭐 된 거죠. 이 자웅 동체라는 거 뭡니까? 수컷과 암컷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에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어쨌든 다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4쪽을 보세요. 겨울이 끝날 무렵 두 번째 단락. 겨울에 고군분투했던 농부는 갈망을 담아 따뜻한 나라에 살았더라면이라고 혼잣말 한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꾼다. 아무리 춥고 척박한 기후라도 자신 슈토를 깔고 집을 지은 곳이 내가 설 곳이다. 장소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장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나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나는 풍경을 만들고 풍경은 이게 교보문고 가면 책은 나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뭐 책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 균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또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 그 253쪽에 보세요. 253쪽 찾으셨죠? 253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이슬란드는 빙하와 지진, 온천 그리고 화산이 도체 있다. 아이슬란드니까 이거 얼음 나라잖아요.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쳐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왔고 바람 부는 추운 바다에서의 어업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 GPS가 등장하기 전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이제 운전하시면 GPS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GPS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GPS 아니에요? 네. 왜 GPS예요? 이 GPS는 많이 쓰는데
이 GPS가 뭐냐 몰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예요. 이게 원래 이제 군사 시설 그런 데서 적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위성으로 이게 쏘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하여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그 머리 글자입니다. GPS가 등장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1000배는 더 위험했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 아이슬란드의 이제 그런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GPS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쭉 나오고, 뭐 균형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균형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57쪽 왼쪽에 보면 이게 나오죠. 나는 균형의 기술을 통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페이스대로 그 헤엄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칙센트 미아이가 나와요. 260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칙센트 미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몰입이라는 말을 해요. 몰입, 뭔가에 빠져드는 거. 이거는 제가 공부책에도 좀 써놨는데 이멀전이라고 해요. 이멀전. 이멀전.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미술관 옆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안 했나요? 미술관 옆 동물원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는 정말 풍덩 빠져드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빠져드는 것인지는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 구절 혹시 아세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도 공부든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처음부터 풍덩 빠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에 서서히 막 빠져들어. 여러분이 문화교양학과 이렇게 공부할 때 1학년 1학기 딱 들어왔는데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뭐 이랬어요? 아니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이게 빠져들잖아요. 그게 바로 몰입. 몰입은 풍덩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두고 261쪽에 이제 외모와 내면도 이제 나오죠. 또 다른 관계적 균형 잡기는 내면과 외면에 관한 것이다. 거기 넷째 줄에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나오죠. 네 번째 줄. 이게 이제 그 어떤 표현이냐면 don't judge a book. 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보지 말라면 by its cover. 이게 이제 커버 책 표지잖아. 표지가 좋다고 해서 책이 좋은 건 아니라 표지가 안 좋아도 책이 좋을 수 있죠. 표지만 그럴싸한데 내용이 없어. 그런 책 되게 많아. 그렇지 않나요? 꼭 책이 되게 내용 좋아가지고 표지가 좋아서 읽어봤는데 건지는 게 없어. 그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영어를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이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겉모습만 보고 좀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좀 많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2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다. 안 그런 척은 하지도 말기로 하자. 케냐 속담에 돈은 남자의 가슴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밀바테 파수꾼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뉴욕에서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Money talks everything. 기억나요? 제가 전에 후밀바테 파수꾼에서 이야기했는데 돈은 모든 걸 말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뉴욕에서는 돈이면 짱이야. 뭐 이게 뉴욕뿐이겠어요? 뭐 분당이든 성남이든 서울이든 돈이면 짱이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 이것도 이제 여러분 노자를 공부 안 해주셨는데 노자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천하 사람들이 미인을 미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가 나왔어. 근데 세계로 가면 미스 코리아가 안 되죠. 세계로 가면 예를 들어서 더 상대적이라니까. 여러분이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 막 1, 2등 나. 근데 서울 강남 8학군에 가면 꼴등에서 1, 2등 나면 다행이야. 그렇죠? 모든 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노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고요. 뭐 이제 뭐 ADHD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걸 다 여러분
할 수는 없고 276쪽을 볼게요. 276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중국 철학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인간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거 아까 다 했던 거죠. 네네. 평형이 유지되고 흙이 씨앗을 필요로 하고 사자가 영양을 필요로 하듯 서로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상보성 여기 나오죠. 상보성이란 말 여러분 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상호 보충성이란 뜻이에요. 상호 이걸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상보적 분포 좀 어려운 말 하는데 상호 보충성.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차이는 자석이 양극처럼 끌림과 안정을 가져온다. 음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서로 반대되는 개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실끈기가 나오죠. 거기 281쪽부터가 이제 그 실끈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웰다잉 이게 이제 결국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맞죠? 실끈기라고 써놨는데 잘 죽기 잘 죽기 맞죠? 웰다잉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웰다잉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월화노인 이런 것처럼 운명의 붉은 실로 막 인연이 맺어지고 월화노인 들어봤죠? 인간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정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어떤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시스가 나오죠. 281쪽의 여섯째 줄인가요? 이렇게 정화되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위기가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게 이제 정화거든요, 카타르시스가. 정화라고. 영어로 이제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써. 근데 원래 카타르시스의 뜻은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뭔 뜻인지 제가 이야기했나? 고대 히랍의 설사약이에요, 설사약. 이 카타르시스가 설사약이라니까. 여러분 설사약을 먹고 볼일을 쫙 봐.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 설사약. 그러니까 나쁜 일이 막 이렇게 뭡니까 있고 또 있어. 그러면 설상가상 맞죠? 눈 위에 서리가 있으니까 이제 나쁜 일에 그 뭡니까 더 나쁜 일 있는 걸 이렇게 초등학생이 쓰러졌더니 네모잖아 네모 설상가상인데 설사가 또 이렇게 썼다. 나쁜 일이 또 있는 거 이런 걸 쓰라고 그랬더니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카타르시스. 이제 그런 그 인류에게 준 선물이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이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그런 이야기를 쭉 쓰는 거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과 이렇게 잘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여기 지금 좋은 죽음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뭐 여기 특히 이제 마지막 장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301쪽에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거기 보세요. 그림 위에 꽃 그림 철학이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죽음은 철학의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것이야 한다. 그러니까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죽는 거, 잘 죽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세계로 302쪽에 가보면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한 내려놓음 이건 제가 타로 강의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방하착이에요. 이걸 방하착 기억나요?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붙을 착자 내 집착을 내려놓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한 내려놓음에다가 방하착이라고 써보세요. 방하착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써놓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304쪽에 보면 304쪽에 마지막 단락에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찾는데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삶을 끝낼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내려놓기가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려놔야지 하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305쪽에 이제 보면 305쪽 그걸 보세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겹겹이 시체가 붙인 묘지 아래 풀이 우거진 언덕 위에 공상에 잠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거는 그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 보면 나와요. 어느 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잠든 무덤 위에도 풀이 엄청나게 막 자라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은 다채롭고 가능성이 풍부한 멋진 곳이지만 때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다는 게 박수 칠 때 떠나라 공성신태라고 그러거든요. 이 노자에서 보면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난다. 공성신퇴. 공 이룰 성자 몸신자 물러날 태자. 이제 공성신태란 말 써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당신 없어서 잘 돌아가지만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이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작별을 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실이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간.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생각과 우체부를 참나무와 개를 아귀와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와 연결하는 시간. 그래야만 원이 완성된다. 멋지게 써놨는데 결국 이제 부처. 여러분 이거 이야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가 뭐냐? 붓다예요. 붓다. B-U-D-D-H-A. 붓다가 뭔 뜻이냐? 붓다? 뭘 부어요? 깨달은 사람. 예, 그렇죠. 깨달은 자는 뜻이에요. 각자. 이 붓다라는 게 각자의 의미예요. 각자. 깨달을 각자의 사람 잡자. 각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말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정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한 10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맞아요. 내용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에게 맞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경험담들을 좀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인생의 의미의 7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한 것 같아요. 자, 한 말씀씩 하시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한 말씀씩 하시고요. 이걸 선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책이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읽고 난 다음에는 아유 내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자서전 쓸 거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자서전 찍는 제일 책이 좋을 것 같아. 이런 분류를 통해서 나의 관계 이게 생각해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관계 뭐 순간 균형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에는 참 좋게 써줬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책은 아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논어의 그렇죠. 논어가 훨씬 더 다양한 논어의 이름을 말들을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아유 이거 조금 내가 보면서 조금 그래도 그래 누가 추천해 줬을 거 아니야. 누가 추천. 아니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뭐죠? 머리맡에다 두고 자주 읽어볼 만한 책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건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분석할 때는 이런 방법론으로 분석하면 좋겠지만 글쎄 삶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할 걸 가정한다면 나는 요즘에 논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류 아는 변호사라고 유튜브가 쓴 책이에요. 되게 쉽게 쓴. 근데 책은 재미없더라고. 유튜버가 설명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 설명해서 책을 사서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예, 아니 뭐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이 책을 뭐. 예, 그다음 한 말씀 하시죠. 소감. 언니 차례네. 이거를 처음에 읽으니까 되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책을 읽으면서 뭐 전부 관계고 그러니까 결핍이고 돌아보기는 좋죠. 돌아보는 과정이 된 것 같아요. 분류를 통해서 돌아보기는 이게 책이 괜찮더라고요. 내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이 느린 시간 같은 거,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시간이 잘 안 가잖아. 빨리 컸으면 좋겠고, 근데 요즘에 나 이걸 통해서 그 느린 시간 그런 것도 보니까 요즘 애들은 결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이게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다 발달한 애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대로 네, 좀 그런 게 물질적으로 있더라고요.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결핍이 풍요한데 생활은 너무 풍족해졌는데 애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잠깐 이야기하면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바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물을 뜨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장자 책에 벌써 두레박 알죠? 네. 그게 벌써 3,000년 전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저는 이제 노장 사상을 엄청 공부를 해요. 그게 나와요 진짜. 아니 왜 당신은 두레박에 이렇게 물해서 요즘은 습도도 있고 더 좋지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이 대야에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하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원하면 더 좋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에 나온다니까요. 찾아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두레박이 있어. 근데도 나는 그걸 안 보고 안 하고 이렇게 대야에서 물을 퍼낸다. 그래서 석사 논문 쓸 때 이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전 동양학을 공부하면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이 되게 보니까 유명하고 네. 자기 그거를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기는 참 좋은 책이었는데 예. 제가 이거 읽기 바로 전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 그따만한 어렵지 거. 않아요. 엄청 두꺼운 어렵잖아. 책인데. 예. 그거를 막 읽으면서 뭐 지구가 이렇게 됐고 뭐 행성이 부딪혀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그 딱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막 처음에 읽으면서 아씨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네, 나는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나중에 중간쯤 넘어가서 처음에는 관계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쯤 넘어가서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얽혀서 사는 것들이 이런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 또 결핍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좀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또 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조금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졸리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어땠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다른 서평을 보니까 저자가 무지묘한 사람이다 그런 것만 예. 조금 나오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보면 다른 책들은 뭐 이게 이런 에세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지금 본론만 잔뜩 있고 결론이 좀 없는 그런 뭐 중간중간에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용어도 사실 저기 러셀의 행복론이라든가 컨퀘스트 오브 해피니스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는 것들 다 이런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뭐또 거기 예를 들면 결핍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거기서는 권태 뭐 이런 게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그런 거가 있고 거기도 뭐 여기 관계 이런 것도 거기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생각은 다 같은 건데 표현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도 좀 이게 좀 약간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써 있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최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뭐 좀 약간 좀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 맞아요. 예, 그렇죠. 산만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좀 산만해요. 머리에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다양하게 써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읽으려고는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만큼 읽으시고 예. 점점 약간 땅따먹기처럼 해서 내 그 영역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예.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정해져야지 이게 이제 알기 쉬운데 이거는 지금 좀 결핍이 그래 결핍이 상당히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결핍이 좋다는 얘기인지 결핍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철학이라는 게 철학이잖아요. 일종의 철학은 정말 한 그런 말 있어요. 철학은 5페이지도 안 되는 쓸 말을 500페이지로 쓴다고.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렇죠. 몇 마디 하면 될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쓰거든요. 그것도- 그게 철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무엇을 이게 딱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결론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읽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요즘 아이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저희 손녀를 이번에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제 풍요롭게 다 해주니까 이 아이들하고 저하고 느끼는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국화빵을 보면 먹고 싶었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다음에 뭐 사 먹었으면 좋겠다든지 내가 좀 이게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AI 시대가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직도 저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앞으로 많은 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의 세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시였던 기억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간을 길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잘하면 그렇게 되는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느리게 사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순간을 재밌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 맞아요.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것,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철학자들 다 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짜깁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짜깁기를 해서 이제 자기 의견보다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조금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저는 언어학적으로 이런 뭐 짤즈부르크라든가 뭐 돈저저 뭐 바이스커블 이런 공성 신태라든가 총욕 약경이라든가 제가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그냥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노 좀 해주세요. 아니 찾아보니까 노노가 참 좋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